1975년 5월 3일 멕시코의 지우아타네오 태평양 연안의 작은 항구 마을에 승객을 내린 비행기 조종사 카를로스 데 로스 산토스는 경비행기에 탑승해 멕시코시티로 돌아가기 위해 이륙합니다. 맑은 날씨 만피트 상공을 순항하며 1시간이 지나 멕시코시티에 도착할 무렵 왼편에서 접근하고 있는 비행체를 보게 됩니다. 카를로스는 그 비행체를 어디선가 분명 본 적이 있었습니다. 회색의 날개가 없고 둥근 모양의 비행체는 공상과학소설, 영화에나 등장할 법한 UFO와 흡사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을 확인했을 때 같은 모양의 UFO 한 대가 이미 접근해 있었고 곧이어 정면을 본 순간 비행기를 향해 빠른 속도로 날아드는 UFO를 보게 됩니다. 빠르게 날아든 UFO는 비행기 아래로 접근했고 곧이어 큰 충격이 느껴집니다. 고도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카를로스는 자신의 힘으로 비행기를 제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비행기는 그가 제어하는 방향이 아닌 UFO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공포와 무기력함을 느낀 카를로스는 다급히 멕시코시티의 관제실로 무전을 보내게 됩니다. 기체를 제어해 보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자 카를로스가 할 수 있는 건 신께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비행기가 가벼워진 것을 느낀 카를로스는 밖을 본 순간 비행기와 서서히 떨어지는 UFO를 보게 됩니다. 곧이어 세 대의 UFO는 포포카테페틀산 쪽으로 빠르게 사라졌고 그는 그제야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 아래에 발생한 충격으로 랜딩 기어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베니토 후아레스 국제공항을 10바퀴 이상 회전하며 가지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해 레버를 눌러 랜딩 기어를 작동해 무사히 착륙할 수 있었습니다. 멕시코 교통관제소에서는 이미 그의 다급한 무전을 받고 UFO를 확인하고자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의문의 비행체가 사라진 포포카테페틀산은 UFO 출몰로 상당히 유명한 화산입니다. 이 때문에 포포카테페틀산 인근에서 경비행기가 UFO와 접촉했다는 사건으로 멕시코에서 큰 화제가 됩니다. 당시 목격자인 카를로스는 UFO 조사관인 앨런 하이넥을 만나 사건의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었지만 검은 옷을 입은 두 남성에 의해 침묵하라는 경고를 받으며 저지됩니다. 이후 카를로스는 비행 경력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사건에 대해 침묵하고 시간이 지나며 이 사건을 다시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 뒤 카를로스와 비슷한 사건이 다시 한번 발생합니다. 1978년 10월 21일 호주 멜버른의 무라빈 공항 오후 6시 19분 20살의 비행기 조종사였던 프레데릭 발렌티크는 세스나 182 경비행기에 탑승해 이륙합니다. 그날 발렌티크는 상업용 조종사 면허 취득을 위해 훈련 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해안을 따라 킹 아일랜드 해안을 비행할 계획이었으며 이는 발렌티크가 여러 번 연습 비행을 한 익숙한 경로이기도 했습니다. 비행이 시작되고 약 45분 뒤 베이스 해협 상공으로 진입한 발렌티크는 자신이 탑승한 비행기 위로 또 다른 비행체가 날고 있음을 알아차립니다. 오후 7시 6분 발렌티크는 혹시나 발생할 위험 상황 때문에 곧바로 관제실로 무전을 보내게 됩니다. Is there any known traffic below 5,000 feet? No known traffic. Seems to be a large aircraft below 5,000 feet. What type of aircraft is it? I cannot confirm. It's four bright, seems to me like landing lights. Is there any Air Force aircraft in the vicinity? No known aircraft in the vicinity. Seems to be playing some sort of game. He's flying over me. That strange aircraft's hovering on top of me again. It's hovering and it's not an aircraft. 6분간의 무전은 기이한 쇳소리를 끝으로 발렌티크의 목소리는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실종지역 인근을 수색하기 시작했고 이후 구조대와 초계기까지 동원되어 주변 지역을 뒤졌지만 비행기의 잔해조차 발견하지 못하고 1978년 10월 25일에 수색은 중단됩니다. 세스나 182는 좌석을 포함한 일부 부품이 물에 뜨도록 설계되어 있음에도 그 어떠한 잔해도 발견되지 않은 것은 이상한 점이었습니다. 이상한 무전과 함께 사라져버린 프레데릭 발렌티크의 실종 사건은 큰 논란이 되었고 곧바로
곧바로 UFO에 납치된 파일럿이라는 내용으로 기사가 작성됩니다. 발렌티크가 사라진 해상 인근은 예전부터 미확인 비행체에 대한 신고가 많았던 장소였기에 사람들은 이 사건을 더욱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발렌티크가 비행기와 함께 사라진 당일에도 시간차를 두고 해안가를 따라 녹색 불빛의 이상한 비행체와 함께 날고 있던 경비행기를 보았다는 목격담도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발렌티크가 무전을 하기 20분 전 배관공이자 아마추어 사진작가로 활동하던 로이 매니폴드는 일몰 사진을 찍기 위해 케이프 오트웨이 등대 인근을 찾았다가 이상한 사진을 촬영하게 됩니다. 해가 저무는 사진 속 하늘에 알 수 없는 검은 물체가 찍혀 있었습니다. 이후 발렌티크의 사건이 화제가 되자 혹시 자신이 촬영한 사진 속 검은 물체가 발렌티크를 실종으로 내몬 문제의 비행체는 아닐지 의심하며 언론사에 공개하기도 합니다. 또한 발렌티크의 마지막 무전 이후 알 수 없는 쇳소리가 들린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이가 있었습니다. 앞서 카를로스 사건에도 등장했던 나사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던 리처드 헤인즈 박사는 무전의 마지막에 들린 금속성 마찰음을 분석하면 사고의 원인 또한 알아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파일럿에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응급 상황을 가정해 연출해 보아도 이상한 금속 마찰음을 흉내낼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잔해조차 발견되지 않아 이후로도 가설만 제기될 뿐 속 시원한 해답은 얻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가게 됩니다. 5년여가 지난 1983년 7월 실종된 지역 인근인 플린더스 섬 해변에서 비행기의 엔진 잔해가 발견되며 부품의 일련 번호를 조회해 본 결과 발렌티크가 탑승했던 세스나 182 기종에 포함된 부품으로 확인되어 결국 미심쩍은 부분만 남기고 공식적으론 사고사로 기록됩니다. 이후로도 인근 해역에서 녹색빛의 비행체를 보았다는 목격담은 끊이지 않았고 사건에 의혹을 품은 이들에 의해 연구와 조사가 진행되었지만 여전히 명확한 실마리는 풀리지 않고 오히려 논란만 가중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2013년 미 공군 파일럿 소령이자 천문학자인 제임스 맥가하와 미국의 유명한 회의론자 조 니켈은 발렌티크 실종 사건의 녹취록과 모든 기록을 검토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발렌티크는 2년간 150시간의 비행 경험을 가진 견습 비행사였지만 교육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호주 공군에서 2번이나 거절당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후 상업용 조종사가 되기 위해 공부했던 발렌티크는 5개의 면허시험 과목을 모두 불합격받으며 떨어졌고 실종되기 한 달 전에도 3과목을 불합격받아 낙제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비행시험 중 고의로 구름에 들어가는 위험한 상황을 연출해 경고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발렌티크는 평소 UFO에 관심이 많아 관련된 영화를 보고 그와 관련된 기사를 수집하여 보관하기도 했고 비행 중 외계 비행선을 만나는 것에 걱정이 많았다고 합니다. 경험이 부족했던 프레데릭 발렌티크는 야간 비행 중 감각 착시에 빠졌고 이는 그레이브야드 스파이럴로 이어졌다. 지평선 일부에 남은 태양빛과 자신이 탑승한 세스나 182 날개 끝에 있던 항법 등 그리고 등대 불빛 등 여러 빛이 뒤섞여 이것을 UFO로 착각하고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는 사이 거꾸로 비행하며 등대 불빛을 UFO로 착각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특히나 발렌티크가 공군에 떨어진 이유 중 야간 비행은 가능하지만 시각적으로 좋은 조건에서만 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은 이유를 들어 어두운 상공을 비행하다가 여러 불빛을 UFO로 오인하고 순간 패닉에 빠져 조종 미숙과 경험 부족으로 결국 바다에 추락했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며 세간에 떠도는 UFO 납치 사건은 그저 흥미유발과 돈을 노린 가십거리일 뿐이라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견에 반박하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발렌티크의 무전 목소리는 비행기가 회전하며 생기는 중력을 버티고 있다기에는 상당히 차분한 상태로 대화하기 힘든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발렌티크가 몰았던 경비행기는 중력 방향을 착각할 정도로 빠른 속도를 내기 힘들었고 경고 표시 등도 있기에 비행 초보라 하더라도 그 사실을 모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프레데릭 발렌티크의 아버지인 귀도 발렌티크는 아들은 그저 취미생활로 UFO를 연구했을 뿐 기사에 작성된 내용처럼 UFO에 몰두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2000년 사망하기 직전까지 아들을 찾아 헤맸던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제는 아들이 차가운 바다 밑바닥에 가라앉아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저 멀리 다른 행성에서 잘 지내고 있다 믿고 싶습니다. 하늘에서 미확인 비행체를 목격하고 살아 돌아온 카를로스와 안타깝게 돌아오지 못한 프레데릭 발렌티크, 이 두 사람이 보았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저 두 사람의 착각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미지의 존재와 마주쳤던 걸까요? 새벽 까마귀였습니다.